어제까지 반토막이라고 했던 회사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어젯밤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회사는 엔비디아가 아니었습니다. 1등은 USB 메모리 만들던 회사였어요. 하루에 26%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사고 있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반도체가 아닙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요, 다우는 1.19% 올랐고요. S&P 500은 1.66%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2.78% 올랐어요. 그런데 반도체 회사만 따로 모아놓은 지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어젯밤에 8.19% 올랐어요. 시장 전체가 2.78% 오를 때 반도체만 8% 넘게 오른 겁니다. 왜 올랐냐면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하루에 15.51% 올랐어요. 이 회사 시가총액이 하루에 4,500달러가 늘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하루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였어요. 하루에 4,500억 달러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가입니다. 미국 6월 물가 지표가 시장이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리 때문에 빠졌던 게 하루 만에 되돌려진 거예요. 어젯밤 반도체 회사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디스크 25.99%, 마이크론 18.36%, SK하이닉스 미국 ADR 주식 17.52%, AMD 13%, 인텔 11%입니다. 여기서 샌디스크요, 이름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 SD카드하고 USB 메모리,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집에 하나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HBM은 안 만듭니다. 요즘 뉴스에 매일 나오는 AI용 고성능 메모리요, 그거 한 개도 안 만드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칩도 안 만들고요. 그런데 어젯밤 주가 상승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인 마이크론도 3등인 하이닉스도 이 회사들이 공통으로 만든 게 하나 있어요. 낸드입니다. 셋이 공통으로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저장장치입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담아두는 곳이요. 거창한 물건이 아니에요. 이미 매일 쓰고 계신 물건입니다. 예전에 쓰시던 컴퓨터 기억나십니까? 켜면 드르륵 소리가 나던 거요. 그게 하드디스크입니다. 안에서 원판이 돌아가면서 읽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컴퓨터가 조용해졌잖아요. 켜면 몇 초 만에 화면이 뜨고요. 하드디스크는 원판이 돌아가면서 읽는 방식이었고요. SSD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SSD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낸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북 안에 이미 들어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AI 때문에 모자라졌을까요? AI한테 긴 서류를 하나 주고 질문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AI는 그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 질문을 하면요, 그 서류를 또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느리겠죠. 전기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읽은 내용을 어딘가에 적어둡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오면 적어둔 걸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적어두는 양이요, 반도체 안에는 다 못 넣어요. 자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장장치에 적어두는 거예요. 아까 그 SSD예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에서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AI 서버와 일반 컴퓨팅 서버, 키값 캐시 전용 스토리지 서버 등 여러 시장에서 서버용 SSD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어제 한 말입니다. 키값 캐시 전용 스토리지 서버, 방금 말씀드린 적어두는 그것입니다. 그걸 담으려고 저장장치만 따로 모아놓은 서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이 말을 어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낸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낸드 값이 직전 분기보다 60% 후반 올랐습니다. 한 분기만에요. 둘째, 올해 낸드 매출에서 서버용 SSD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설 것이다. 작년보다 20포인트 이상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낸드가 이제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물건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물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용량이 큰 제품이 하나 있어요. QLC라고 부르는데요. 한 칸의 정보를 4개씩 우겨 넣는 방식입니다. 같은 크기에 더 많이 담기죠.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제품의 하반기 출하량이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그리고 지난 3월에 256TB짜리 서버용 SSD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를 대보면요,
요즘 노트북에 들어가는 게 보통 0.5TB입니다. 500개 분이 1개에 들어가는 거죠. 파는 회사가 하는 말은 당연히 좋게 들리겠죠.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돈 주고 사가는 회사는 뭐라고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매출 1094억 달러, 작년보다 16.4% 늘었어요. 아이폰만 542억 달러, 22% 늘었습니다. 6월 분기로는 역대 최대였어요. 그런데 주가가 시간 외에서 8% 빠졌습니다. 왜냐면요,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 분기에 3월 분기보다 메모리 값을 훨씬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9월 분기에는 더 많이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애플 재무 책임자가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애플의 매출 총이익률이요, 3월 분기가 49.3%였는데 6월 분기에 48.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이익률도 47에서 48%로 더 낮춰져 잡았습니다. 이익률 하락분의 100% 이상이 메모리 원가 변화 때문입니다. 1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오히려 좋아졌는데 메모리 값 하나가 그걸 다 까먹고 더 깎았다는 뜻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메모리 값 때문에 이익이 깎였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 주식을 샀습니다. 3,620주, 주당 132만 2천 원, 합쳐서 약 48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이분이 SK하이닉스 주식을 본인 이름으로 산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SK스퀘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갖고 있었어요. 본인 이름으로는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7월 17일에 제주도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메모리는 늘 필요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우상향할 거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지 마라. 그 말이 7월 17일이고요. 그 말을 하고 13일 뒤에 반토막 난 자리에서 본인 돈으로 처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식이 상한가를 찍었죠. 애플이 메모리 때문에 이익이 깎였다고 했습니다. 하이닉스 회장이 자기 돈으로 처음 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일 많이 오른 회사가 낸드 회사였습니다. 시장이 어젯밤에 산 건 HBM이 아니었어요. 낸드를 더 많이 담으려면 방법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넓게 만드는 것인데요. 하나는 높게 쌓는 거예요. 그런데 넓게 만드는 건 이미 한계입니다. 그래서 위로 쌓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만드는 게 286층입니다. 이걸 9세대라고 부르요. 월 생산량의 약 60%가 이거예요. 그런데 어제 회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딩과 3스택 기술을 적용한 10세대 V낸드를 오는 8월 양산할 예정이다. 양산할 예정입니다. 8월이에요. 다음 주죠. 그리고 이 10세대가 400층입니다. 저장 밀도가 286층보다 50% 높습니다. 지금은 전체 생산의 5%도 안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이미 나와 있어요. 11세대는 400층에서 500층입니다. 시험 생산 중이고요. 하반기에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사가는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하반기에 새 장비를 하나 냅니다. 이름이 CMX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기억 저장 장치입니다. 아까 그 적어두는 걸 담아두는 기계예요. 이 기계 한 대에 SSD가 몇 개 들어가냐면요, 576개입니다. 용량은 9600TB고요. 자를 대보면요, 아까 노트북이 0.5TB라고 했죠. 노트북 19,000대분이 기계 한 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계 때문에 필요해지는 낸드 양이요, 올해 3,500만 테라바이트, 내후년에는 1억 테라바이트가 넘습니다. 2년 만에 3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회사에 10세대 낸드를 이미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00층을 쌓으면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웨이퍼가 얇아져요. 여기서 웨이퍼는 뭐냐면요, 반도체를 만드는 둥근 판입니다. 이 판 위로 회로를 그리고 나중에 잘라서 칩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층을 400층까지 쌓으려면 그 판을 아주 얇게 깎아야 합니다. 얼마나 얇냐면요,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역시 자를 대보면 A4 용지 한 장에 3분의 1도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칼날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금이 가고, 그럼 그 칩은 못 써요. 그래서 자르는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칼날에서 레이저로. 실제로 SK하이닉스가 400층 이상 낸드하고 HBM4를 자를 때 펜토초 레이저라는 걸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자르면 미세한 균열이 납니다. 웨이퍼가 그만큼 얇아졌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요. 층이 많아지면 열이 많이 납니다. 그 열을 다루는 공정도 레이저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레이저로 웨이퍼를 자르는 장비, 그리고 레이저로 열 처리를 하는 장비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 회사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IM증권에서 이 회사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48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썼어요. 낸드 고단화 최대 수혜주. 근거로 든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층이 400단을 넘어가면서 웨이퍼가 얇아지니까 레이저로 자르는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발열이 커지니까 열 처리도 레이저로 바뀐다. 그래서 실적 전망도 같이 나왔습니다. 올해 매출 4,880억 원, 작년보다 28% 늘어나는 걸로 봤고요. 영업이익은 1,331억 원, 65% 증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7.3%예요. 그런데 저는 이 회사가 오른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대신 확인하실 게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가 10세대 낸드를 8월에 양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라인에 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공시를 보실 수 있어요. 8월에 9월에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안 나오면 아직은 기다려야 될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종목 하나를 따로 빼놨어요. 방금 말씀드린 회사보다 더 앞단에 있는 회사인데요. 아까 400층을 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400층을 위에서 아래까지 구멍을 뚫어서 이어줘야 됩니다. 그 구멍 뭘로 뚫을까요? 칼이 아닙니다. 액체로 뚫어요. 그리고 층이 늘어날수록 그 액체를 더 씁니다. 그 액체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영상의 이름을 대놓고 올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 증권사 레포트에도 그리고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따로 드리려고 정리해뒀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영상 아래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그 댓글창 제일 위에 보시면 고정 댓글 하나 있어요. 다른 댓글보다 항상 위에 붙어 있어서 바로 보이실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돼요. 먼저 구독이라고 댓글 한번 적어주시고 그 고정 댓글에 클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 회사 정리 자료고요. 다른 하나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이 공부방이 뭔지는 영상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SSD요. 그게 통째로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판때기 하나 위에 낸드칩을 여러 개 붙이고 거기에 부품을 얹어서 완성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판때기요. 서버에 들어가는 건 아무거나 못 씁니다. 하루 종일 안 꺼지고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 판때기를 만드는 회사가 TLB입니다. 이 회사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매출의 99%가 메모리 쪽입니다. 서버용 D램 판때기하고 서버용 SSD 판때기요. 다른 걸 거의 안 합니다. 그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낸드가 서버로 가면 이 회사 물건이 같이 갑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올해 낸드 매출의 60% 이상이 서버용 SSD라고 했잖아요. 그 비중이 올라가는 만큼 이 회사 판때기가 들어갑니다. 증권가 얘기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NH투자증권이 이 회사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냈고 LS증권이 반도체 부품 장비 회사 중에서 싸게 거래되는 곳을 걸러낸 목록을 냈는데요. 거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22.1%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걸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서버용 D램 판때기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낸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보실 건 분기 실적에서 SSD 쪽 매출 비중이 실제로 올라가는지입니다. 판때기랑 낸드만 있으면 SSD가 되냐? 안 됩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컨트롤러라는 게 들어갑니다. 낸드 칩 수백 개를 어디에 뭘 넣고 어디서 꺼낼지 지시하는 반도체입니다. 낸드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없으면 그냥 칩 덩어리예요. 그리고 서버용 SSD는 이 컨트롤러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안 꺼지고 돌아가야 되고 데이터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 지난 6월 29일에 공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에이직랜드라는 회사에 차세대 서버용 SSD 컨트롤러 설계를 맡겼습니다. 금액은 약 319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TSMC의 협력사 자격을 갖고 있어요. TSMC는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죠. 설계만 해서 넘기면 바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54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받은 계약이 약 319억 원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앞에 두 곳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큰 계약 하나에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예요. 6월에 받은 그 계약이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번 분기에 다 잡히는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실 건 비슷한 설계 계약 공시가 또 나오는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아직 안 풀었습니다. 아까 400층에 구멍 뚫는 액체 그 회사요. 아직 이름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회사 얘기고요. 이제는 조심하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에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 오늘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아침 8시 40분에 삼성전자 15.22%, 하이닉스 17.55%였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갔죠. 이게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어제 종가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시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요. 하이닉스는 하루 평균 10% 넘게 오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도 8%요. 오전에 올랐다가 종가가 그럴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 이 방송에서도 같은 말씀 드렸고 실제로 그랬어요. 오늘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낸드값 오르는 속도가 이미 꺾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낸드 고정거래 가격이요. 1분기에 85에서 90%에 올랐고 2분기에 70에서 75%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3분기 전망을 10에서 15%로 잡았어요. 오르긴 오르는데 속도가 확 줄어드는 걸로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요. 그 기관이 7월 낸드 고정가를 발표합니다. 이 숫자가 오늘 나와요. 그래서 오늘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셋째, 애플이 한 말에는 반대쪽 뜻도 있습니다. 사가는 회사가 비싸다고 하는 건 지금은 좋은 얘기지만 계속되면 결국 값을 깎으려고 움직입니다. 애플이 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말고 다른 데서 사는 것도 모든 선택지를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도 같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넷째, 어제 이 방송에서 오늘 밤 두 곳 중 한 곳은 삼성전자가 계약을 끝낸다고 한 5곳 안에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곳이 아마존이었습니다. AWS 매출 37% 성장으로 확인됐고요. 그런데 아마존 숫자에도 양쪽이 다 있습니다. 어젯밤 아마존이 클라우드 매출 422억 달러, 37% 성장을 발표했습니다. 18개 분기 만에 제일 빠른 성장이었어요. 시간 외에서도 9% 올랐고요. 그런데 같은 발표에서요.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76억 달러로 돌아섰습니다. 작년에는 플러스 182억 달러였어요. 들어오는 돈은 이렇게 늘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짓느라 작년보다 661억 달러를 더 쓴 결과입니다. 돈이 나가는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계속 가면 어느 시점의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오늘 말씀드린 세 회사는 셋 다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하루에 몇 조씩 거래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오르는 날도 세고 빠지는 날도 셉니다. 이건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목표 주가가 이미 62% 올라간 상태입니다. 30만 원에서 48만 5천 원으로. 기대가 이미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8월 양산은 아직 안 일어난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8월에 양산할 예정이라고 말한 거지 양산했다고 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 일정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회사 잘못이라기보다 원래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돈이 향하는 방향이지 오른다는 예측이 아닙니다. 시장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지 같이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으셔도 움직이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요. 오늘 나오는 낸드 가격 숫자를 보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요. 8월 양산이 다음 주라는 건 사실입니다.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오늘 나오는 낸드 가격 숫자를 보시고요. 그리고 8월에 양산이 실제로 시작되는지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상한가까지 간 날입니다. 지금 안 사면 못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요. 다만 오늘 상한가까지 간 날이라서 한 번에 담으시면 오늘 하루 안에서도 손이 떨립니다. 나눠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습니다. 같은 종목을 사고도 들어간 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잖아요.
어제 최태원 회장이 132만 원에 샀다고 했죠. 오늘 그게 상한가입니다. 171만 8천 원이에요. 하루 차이예요. 반대로요. 이달 초에 사신 분들은요. 회사를 잘못 고른 게 아니었어요. 역대 최대 실적을 낸 회사들이었습니다. 회사는 맞았는데 날이 틀린 거죠. 그래서 3주 동안 앉아서 맞은 거예요. 결국에는 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종목을 몰라서 못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에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이 딱 그렇잖아요. 어젯밤에 애플은 메모리 값 때문에 이익이 깎였다고 했고 최태원 회장은 처음으로 자기 돈을 넣었는데 주가는 오늘 상한가입니다. 이게 오늘 봐야 되는 날인지 며칠 더 지켜봐야 되는 날인지 그걸 혼자 판단하시려니까 불안한 거죠. 그 타점은 이 방송에서는 못합니다. 유튜브는 한번 올리면 박제가 되잖아요. 근데 상황은 하루만 지나도 달라집니다. 어제 맞은 얘기가 오늘은 틀린 얘기가 돼요. 당장 오늘 낸드 가격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오늘 드린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방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매일 아침 장 열리기 전에 그날 봐야 할 걸 그때그때 올리는 방이에요.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타점을 공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텔레그램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텔레그램은 돈이 들지 않는 그런 무료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 텔레그램 공부방에 7월 31일 오전 9시 1분에 테크윙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 11% 넘게 급등이 나와줬고 이 방에 참여하고 계셨던 구독자분이 테크윙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공유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7월 30일에는 매드업 종목으로 15%, 이 역시 영상으로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7월 29일에는 SPG 종목 9.32%, 이 종목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은 이 텔레그램 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텔레그램 방, 현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나오는 종목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 하나 남겨드렸고 여기 보이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구독이라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판단하시느라 애쓰지 말고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딱 정리해보면 어젯밤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8.19% 올랐는데 1등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USB 메모리 만들던 샌디스크 26%였습니다. 2등 마이크론, 3등 하이닉스, 셋이 공통으로 만드는 게 낸드입니다. 그리고 AI가 한번 읽은 걸 적어두기 시작했고 그 적어두는 데가 저장장치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키값, 캐시 전용 스토리지 서버라는 말을 직접 했어요. 숫자로는 낸드 값이 한 분기에 60% 후반 올랐고 올해 낸드 매출의 60% 이상이 서버용 SSD가 됩니다. 어젯밤에 애플이 이익률 하락분의 100% 이상이 메모리 원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가는 회사가 비싸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본인 이름으로는 처음으로 48억 원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400층으로 가요. 삼성전자가 본딩과 3스택을 적용한 10세대 낸드를 8월에 양산한다고 했어요.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400층을 쌓으면 판이 A4 용지 3분의 1보다 얇아져서 칼로는 못 잘라요. 그래서 레이저로 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회사가 아까 그 액체 만드는 회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한 달을 더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뭔지는 내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시장이 열리기 전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